네, 시사구감텔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오늘 2249까지 갔다 가자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좋죠. 이제 가자. 이제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지수는 2249에서 오늘 또 멈춘 것 같아요. 여기 더 오르진 않고. 예. 정상적이라면은 그 주봉상의 시가를 잡아줘야 되죠. 시가가 이제 2266 정도 됩니다. 그래도 개파락은 메우지 못하고 음봉을 십자수 도지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죠. 그 이유는 오늘 뭐 첫 번째 이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이 상승한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22일, 23일 재개 가능성이 이제 재개가 되죠. 레리 커들러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이 시장을 흔들었던 재료가 바로 그거였고 또 이 재료로 인해서 중국이 못 갔고 또 그 재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영향을 받았고 또 무역에 대한 부분이 중국을 탓해서 했지만 전 세계로 번지면서 리로화가 폭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또 우리나라가 또 빠졌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재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것은 이 재개가 결과가 없을 것이냐 있을 것이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죠. 근데 제가 볼 때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하기 전에는 시작 전 한두 달 전에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온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봉합하는 수순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8월 30일까지 뭐 5천억 불, 뭐 2천억 불, 뭐 관세 부과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 전에는 합의를 봐야지 이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사라든가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여타 신흥국이 환율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도 결국 치명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막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재개가 시장의 의미를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안 가냐? 중국 눈치 봐야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 시장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시장의 핫 이슈로 접근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봉상 시가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며칠 만에 좀 보죠. 미국 시장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차트 정말 제가 예상했던 차트랍니다. 참 미국은 말을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원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속임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처럼 이제 미국에 비해서 작은 시장은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미국 시장을 제가 보면서 이 차트를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래 꼬리가 생긴 양봉.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5주선을 깨트렸지만 5주선을 회복하는 차트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 하루가 더 남아있는데 전 느낌상으로요. 이 상단선을 깨지 않을까. 25,700을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쭉 걷잖아요. 이평으로. 그었는데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양봉을 세우고 여기서 또 아래꼬리 잡아주고 음봉 나와서 무너질 듯 하다가 다시 요 지점에서 다시 연장선 부분에서 특히 제가 선을 그어놓은 24,900 그 언저리에서 아래꼬리에서 양봉이 세웠다라는 것은 4주 동안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이 미국 시장은 무역전쟁에 대해서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전 세계 시장은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도 우리도 뭐 위험하다,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 투자가들이. 그렇다면 결국 그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올라온 미국 시장의 모습대로 국내 시장이나 또 중국 시장이 결국 회복되지 않나. 특히 중국은요, 결국 121선을 안 깼어요. 음봉으로 갔지만 월봉상이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결국 회복하지 않겠나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협상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반도체 침체기의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서 시장을 확 흔들었죠. 근데 이 반도체주들이 그러면서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죠. 이 두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매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 공매도가 는다는 것은 일단 하락 쪽에 시장의 방향성 이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13일, 8월 10일, 9일, 7일부터 쭉 보면 공매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SK하이닉스도 공매도는 살짝 줄어들면서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데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보지 마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나왔지만. 왜냐하면 일단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물론 침체기가 접어서 하반기가 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ROE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요. 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아직도 52%입니다. 52.4. SKS 얼마나 될까요? 5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매도 물량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잡힐 수 있지만 의미가 정말 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흘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반도체 물량에 대해서 조절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만든 것은 그들의 물량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된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가 시장을 침체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외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잠깐 보면 삼성전자도 역시 그 코스피 차트하고요. 거의 똑같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쭉 연장선에서 그냥 아랫골이 생기고 있고요. 오늘 양봉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번 상승이 만약에 정말 반등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물론 주가가 올라자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그건 아직 모른다. 왜?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이나 주봉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상으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2주 이상 남아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어떤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쇼커버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일하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카바링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반도체가 옛날처럼 흔들리는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일시적 현상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를 보여주면 이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삼성전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SKS 후행 스팬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더 차트가 더 이쁜 겁니다. 그 상황이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게 이제 SK하이닉스 옆으로 좀 시간적인 갭을 좀 가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매도가 나와서 시장의 분위기를 또 모건 스탠리가 침체 보고서를 줘서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지금 자리는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요건을 갖춰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국내 시장. 제가 사실은 원래 어제 하고요 오늘 휴가를 잡아놨다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휴가를 못 쉬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근데 이제 지금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바닥권에 진입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뭐 전고점 2,600을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깊은 하락 속에 바닥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치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드린 이유가 주가를 보시는 분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차트는 오래전부터 눈에 익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로 눈을 익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코스피 차트를 제가 이제 넓게 펴봤습니다. 차라리 그냥 짧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다가 이렇게 넓게 보면 좀 보이는 게 다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후행 스팬을 쭉 삼각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지렛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 하락 이격이 정말 제한됩니다. 제한된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라도 반등은 들어와야 될 확률이 높다. 특히 요한
몇 주 동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몇 주 동안 종목들이 거의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종목들 살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8월이 상당히 좀 기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파락이나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면 마지막 주로 가면서 시장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진에어가 그 면허 취소되는 건 넘겼는데 뭐 신규 노선은 불허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은 되지 않는다라는 제재 있다고 하네요. 아, 마음이 전략에도 휴가를 못 가시는군요. 네, 증시가 여유가 생겨야 우리가 좀 편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